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PPT를 넘기면서 좀 봐야 되는 개념들 대강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퀴즈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좀 추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 타이타닉 생존 분류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외부에서 했던 추가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잠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은 다들 이 책에 딱 적혀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죠. 결국에는 머신러닝은 어떤 것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제 다른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학습 기억을 통해서 얘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결과를 예측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저희가 다양한 모델, 뭐 분류라든지 회귀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은 머신러닝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겁먹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대만팀 목적 자체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기초 데이터나 코딩 관련한 기초를 쌓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너무 어렵지 생각 안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뭐 초반부에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분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도학습은 쉽게 말해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죠. 답이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값을 보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학습인 거고 비지도학습은 그런 결과값이나 예측값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 결과값을 저희는 이제 보통 타겟 값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타겟 값이 존재하지는 않고 이제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만의 규칙을 발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뭐 분류, 회계,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른 것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아마 분류랑 회계 위주로 초반에 구성돼 있어서 그걸 볼 거고 텍스트 분석은 맨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 분석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서도 클러스터링이랑 차원 축소, 강화 학습 이렇게 있는데 강화 학습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스터디에서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저희는 뒤쪽에서 아마 클러스터링이랑 차원 축소 같은 개념을 다룰 거예요. 클러스터링은 쉽게 말해서 집단을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그룹에 속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차원 축소는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이걸 좀 걸러주는 그 차원이 너무 높으면은 저희가 학습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진짜로 프로젝트나 공모전 이런 거 나가시면은 막 데이터가 엄청 차원이 높아져요. 그 피처가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그대로 학습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원 축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 속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원론적이고 개요적인 걸 좀 살펴봤고,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아나콘다나 주피터,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설명이 초반에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코딩을 하려면은 그 환경이 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편하거든요. 저번 학기 대마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구글 콜앱을 활용하시는 게 아마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나 뭐 주피터 노트북,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는 저희가 패키지를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패키지는 다 깔려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만 이렇게 하나씩 직접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이어서 온라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GPU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히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데이터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돌리면은 컴퓨터가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 근데 이제 GPU를 사용하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제 구글 콜앱에서는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구글 콜앱으로 코딩을 세팅하고 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앞쪽 부분에 뭐 이런 좀 원론적인 게 있고, 또 1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넘파이랑 판다스라는 이제 파이썬에서 활용하는 툴이거든요. 이 넘파이랑 판다스의 기초를 굉장히 잘 잡고 가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랑 판다스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어떤 이런 엑셀 표 같은 거를 보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네. 엑셀 표처럼 막 특징들이 막 잡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 데이터다 하면은 이름, 뭐 소속팀, 뭐 홈런 개수, 뭐 타율, 그리고 연봉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엑셀 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다루는 틀이 결국에는 파이썬에서 어레이랑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나 테이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에 해당하는 값들이 적혀 있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레이는 그 값들이에요. 그 표들 중에서 실제로 값들만 모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뭐 야구 선수의 이름이나 뭐 홈런, 타율 이런 속성들은 배제하고, 그 값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뭐 홈런을 10개 쳤다 하면은 10, 12, 24, 뭐 37 이런 식으로 값들만 모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값이 있는데, 이러한 값들만 모아놔서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 게 어레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 AI 머신러닝한테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틀이 어레이랑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네, 기초적으로 살펴봐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코드를 실제로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드, 지금 뭐 다 화면에 잘 보이실 텐데, 네. 임포트 numpy 해서 이제 numpy라는 걸 불러들이는 것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numpy를 np라는 약어로 갖고 오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np nump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네. 네, 이렇게 결국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1, 2, 3, 1, 2, 3, 2, 3, 4, 1, 2, 3 이런 식으로 값들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를 직접 형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어, 이제 어레이의 특징 같은 거 좀 살펴보면은, 어레이라는 이 배열 값을 넣을 때 결국 데이터 타입이 한 가지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테스트 이런 거 집어 넣으시면은, 지금 1, 2는 숫자고 테스트는 문자잖아요. 네, 저희는 이거를 한 방에 어레이 형태로 np.array라고 하면 이제 어레이로 만들 수 있는 건데, np.array라는 걸로 이제 만들었을 때, 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타입을 봤을 때 유니코드로 인식이 되죠. 이 1, 2가 같이 문자처럼 작용이 돼서 문자로 어레이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에즈 타입이라는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에즈 타입을 저희가 어디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데이터 틀을 다루다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그 형식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값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희는 인트 정수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데이터를 받는 과정에서 얘가 문자로 인식돼서 1, 2, 3, 4, 5, 6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돼서 데이터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머신러닝을 돌리는 데 있어서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머신러닝을 돌리기에 간편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굳이 문자로 둘 필요는 없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as 타입을 이용해가지고 뭐 플롯으로 바꾼다든가 인트로 바꾼다든가 해서
그 문자 데이터를 수치로 바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제 같은 경우도 num파이를 불러드렸기 때문에 mp. 이거야. 네. 이 어레이를 정의했으면 어레이에다가 as 타입을 입혀주시면은 이 형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레이 같은 거는 실제로 뭐 간단하게 직접 생성까지 할 수 있고, 네, 다들 책 보시면 책 보시고 와서 이제 확인하셨겠지만, 네, mp. 어레인지 같은 거, 제로스, 원스 같은 거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레이를 직접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네. 그래서 어레이를 생성하셨으면은 이 리쉐입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리쉐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 결국 약간 차원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p.어레인지 10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로 나왔겠죠. 이렇게 10개의 값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리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2,5잖아요. 이거는 로우 2개, 컬럼 5개로 얘 모양을 다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0부터 9까지 있었던 거를 이렇게 0, 1, 2, 3, 4랑 5, 6, 7, 8, 9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뭐 질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어레이에 맞춰 주실 때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 10개의 데이터가 있는 애죠. 얘를 4,3으로 나누게 되면은 최소 12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10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맞춰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 리쉐입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는 10개의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2개, 5개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쉽게 나눌 수 있잖아요. 배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몇십만 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로 다룬단 말이죠. 많게는 몇백만 개도 다르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몇십만 개 있고 몇백만 개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요거의 배수를 막 찾아가지고 2차원, 3차원으로 할 건지 결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찾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때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인자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나머지 행과 열 중에 나머지 한 개만 그 숫자를 정해줘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영성님. 그래서 영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표시도 따로 해놨었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뭐 지금 리쉐입 아까 10개짜리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10개짜리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아까는 일일이 5,2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로우 5개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얘를 학습시키려면은 이 열은 5개로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로우 같은 경우는 5라고 고정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뒤에 열 값을 저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면 알아서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딥러닝 단계로 가면은 차원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리쉐입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실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뒤쪽에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보고 뭐 이론적으로도 살짝 볼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다 그냥 리쉐입 관련된 내용이고 결국 리쉐입을 통해서 이렇게 2, 2,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3차원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2열, 2로우,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2개 형성되는 형태니까 3차원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덱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파이썬에서 리스트에서 활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덱싱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그냥 넘어가고, 혹시 넘어가는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다거나 하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 네. 요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만들면 어레이는 1, 2, 3, 4, 5, 6, 7, 8, 9 총 9개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3,3으로 리쉐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을 겁니다. 형성이 됐을 텐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1, 2, 4, 5만 불러드리고 싶다. 1, 2, 4, 5만 불러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은 대괄호 안에 0부터 2까지 슬라이싱을 한 거고 또 그 뒤에 0부터 2까지 슬라이싱을 한 거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로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컬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결국 로우 부분에서 0과 1 그리고 컬럼 부분에서 0과 1 부분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 컬럼 부분에서 0이고 로우 부분에서 0인 부분은 1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1, 2, 4, 5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어레이에서 이걸 한 번 더 짚어드린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결국 슬라이싱하는 방식이 이거랑 그냥 비슷하거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부분만 데이터를 불러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판다스도 조금 대충 살펴볼게요. 아마 어레이보다는 실제로 판다스로 보시는 게 좀 더 시각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다 보니까 표가 그냥 파이썬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판다스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시면 되고, 이제 구글 콜앱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 오려면, 데이터를 읽어 오려면 이 코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구글.콜앱 임포트 드라이브 해가지고, 저희의 이런 드라이브 내에, 그러니까 구글 콜앱이 결국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동하는 거니까, 그 드라이브 내에 있는 파일을 불러드릴 때, 요거 코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요 코드를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연결한 줄 알았는데 끊겨 있었네. 음, 네. 하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하실 드라이브 직접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다스 기능 중에서 리드 CSV라는 걸 통해서 저희의 엑셀 파일을 읽어오시면 돼요. 파일을 읽어오실 때 어떤 파일을 읽어오실 건지 이렇게 경로 설정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풀네임 아니더라도 저희 상대 주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점점점 활용하셔서 상대 주소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저희가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거라서 그냥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이타닉 부분은 넘어가고,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랑 어레이, 넘파이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이랑 어레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다룰 때 저희는 사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게 당연히 편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봐야 표가 직접 눈으로 뜨니까. 근데 어레이로 보면 숫자만 뜨잖아요. 값만 뜨니까 이게 뭔 데이터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 네.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봤는데 저희가 학습할 때
주로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머신러닝 저희가 모델을 선택해서 이 학습을 시킬 때 머신러닝은 어레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레이로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미소님이 계속 튕기시네요. 네, 머신러닝을 활용할 때 저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레이 형태로 직접 바꿔주거나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과 어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 음, 네. 변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냥 저희가 이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레이 값들에서 그러니까 컬럼명만 붙여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집어넣으면 어레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레이만 갖고 올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발루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 발루스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걔네가 이제 어레이로 뽑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들은 이제 책에 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과 어레이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자주 사용되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타닉 부분은 뒤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고 네. 여기서 좀 볼만한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수식을 그냥 집어넣으면은 계산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곱하기 계산하듯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 같은 거 하시면은 저희가 타이타닉 DF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컬럼을 만든 거죠. 네, 새로운 컬럼을 대입한 건데 age by 10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age에서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네, 새로운 컬럼을 형성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컬럼 형성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숫자를 이렇게 활용해서 네, 이런 사칙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는 어렵지 않고 드롭이란 거 네,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네, 드롭이란 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age 0이라는 저희의 컬럼이 있을 거예요. 컬럼 0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네. 그래서 age 0이라는 이 컬럼 0이 있으면은 그 컬럼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하시면 이렇게 드롭으로 떨궈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 엑시스는 1이라는 이 인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엑시스 0이 이제 로우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시스 1이 컬럼 방향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에이지 0이라는 거는 저희가 컬럼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컬럼 방향으로 데이터를 떨궈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엑시스는 1이라는 인자 붙이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엑시스 1이 이제 결국 컬럼 방향에서 썼던 거라면은 엑시스 0은 로우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AG 0이라는 컬럼을 지우려고 했는데 엑시스 0이라는 로우 방향으로 기입을 해버리면은 에러가 뜨겠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컬럼 방향으로 데이터를 지워야 되는데 그리고 AG 0이라는 건 컬럼 방향으로 있는데 저희가 방향을 로우로 줘버리면은 이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은 네,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축 기준으로 방향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볼 만한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P클래스 컬럼이 3인에만 데려오겠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3이랑 같다가 아니라 부등호 같은 거 집어넣으셔도 올바르게 작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갖고 온 거고, 이제 책에 이렇게 데이터 불러올 때 IX라는 개념이 네, 책에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능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X로 돌리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에러가 뜨셨을 겁니다. 혹시 에러 안 뜨신 분이 있으면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IX는 기능이 삭제돼서 네,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저렇게 매번 컬럼명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이 ILOC.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점 ILOC 하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 0,0 넣으시면은 저거 뜻은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합니다. ILOC 붙이시면은 0번째 로우에서 0번째 컬럼 값을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다만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밑에처럼 0번째 로우에서 네임이라는 컬럼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 ILOC는 숫자로만 집어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LOC라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OC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이라는 이름의 로우와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이름의 컬럼에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밑에 이제 1과 네임 같은 경우는 1이 숫자인데 이게 왜 오류가 안 떴지 하실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1이 이름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자체의 이름이 1이었던 거죠. 인덱스가 아예 1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네임 이런 식으로 불러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터링이랑 거의 비슷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건 제 경험적인 거에서 좀 추천드리는 부분인데 이 어플라이 람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플라이를 좀 자주 활용하면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게 데이터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은 그 거기서 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직접 컬럼을 생성해야 돼요. 저희가 컬럼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데이터들 다른 컬럼을 통해서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저희가 다른 컬럼을 뭐 사칙 연산을 한다든지 여기서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든지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결국 로우별로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이 첫 번째 로우한테는 이런 컬럼이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컬럼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몇십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하나씩 로우를 사칙 연산을 한다고 해서 포문으로 돌려버리면은 굉장히 계산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포문 자체가 실제로 이 파이썬 이런 그 램이나 디스크 이런 걸 많이 잡아먹으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포문을 쓰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대신에 저희가 어플라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면은 금방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잘 활용하시면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단축시킬 수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라이가 어떤 거냐? 네, 어플라이를 활용해서 이 안에 람다 x 이거 쉽게 말해서 람다는 한 줄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함수를 한 줄로 적용한 거다. 그래서 람다 x 중에서 네, 이 길이를 재는 함수를 활용하면은 결국 이 네임 타이타닉 데이터 중에서 네임 부분 있잖아요. 이 네임 부분에 글자를 세준다는 거죠. 그 값이 이제 x가 돼서 이 x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네임 렌이라는 컬럼으로. 그래서 이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접 한 줄로 만드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좀 더 확장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만드실 수도 있고,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날 함수가 아니다 싶으시면 이렇게 함수를 직접 정의하셔도 돼요. 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직접 정의하시고 나서 람다 x하고 이 x를 얘한테 먹여주시면 됩니다.
직접 만드신 함수한테 직접 먹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어플라이를 적용해서 이 함수를 그냥 모든 로우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실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포문으로 했다면은 이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스튜던트 찍어내고 또 이제 그 다음 줄 읽으면서 어덜트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진행을 하느라 시간이 걸릴 텐데 어플라이 활용하시면은 네, 이 22를 보고 그 함수를 통해서 한 방에 함수 적용돼서 한 방에 그 값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이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쉬우니까 금방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뒤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타이타닉을 다룰 거니까 얘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타이타닉에 이 내용들이 다 녹아 있어서 다만 이제 여기서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타이타닉은 이제 CSV 파일로 데이터를 받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런 자체에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네, 사이클런 데이터 셋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다. 네, 책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셋이 나와 있던데 그리고 그거 보시면서 좀 얘가 어떤 데이터 셋인지 궁금하고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책 참고해서 데이터 셋 탐색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초적인 걸 갖고 머신러닝 개념을 볼 텐데, 네, 머신러닝 하면서 지금 이 책에서 나왔던 좀 이론적으로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래도 한번 같이 짚고 가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이렇게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 코드 보면서 필요한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PPT 띄워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셋에서 아까 넘어갔고, 네. 아이리스 데이터셋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저희가 이렇게 데려와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트레인 데이터랑 결국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랑 그 결과값을 저희가 직접 학습을 했죠. 이 fit이라는 게 결국 사이클런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제 호출되는 언어인데 fit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한 거를 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프리딕트를 통해서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 학습한 값을 가지고 직접 변형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스케일링에서 보셨다시피 트랜스폼이란 것도 활용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 사이클론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거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으면 아이리스에서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그 트레인 데이터에 답이 있죠. 그걸 저희가 지금 트레인 라벨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얘를 학습시킨 겁니다. 어떤 애를 학습시킨 거냐면 이제 모델 중에서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애를 불러와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렇게 이름 지었고 얘를 fit 학습시킨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지 해서 저희가 그 x 값들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값들을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인 라벨 요거는 그 y 값들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대로 학습하고 그대로 프리딕트를 하면은 정확도가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왜냐면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를 다 학습하고 그 100개를 그대로 예상하면은 컴퓨터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다 맞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가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라는 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저희는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나눠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트레인은 저희가 공부할 거, 트레인은 공부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는 내가 그럼 잘 공부했는지 시험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네,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얘네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매번 쪼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쪼갤 때 지금 4등분이 돼 있잖아요. 이게 4등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x값이랑 y값은 구분을 하셔야 되죠. 왜냐면 y값은 그 결과값이니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따로 빼고 이제 그 정답에 도움이 되는 값들을 x라고 설정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으면은 트레인으로 공부를 하고 테스트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걔네들을 이렇게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4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100개 있으면 30개가 테스트 사이즈다. 아, 테스트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는 거고,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난수니까 요거는 자유롭게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눴으면은 트레인을 가지고 직접 피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예측을 해서 내가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가, 컴퓨터가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는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 나왔는데 지금 95%가 나왔죠. 네, 그럼 95%가 나왔기 때문에 95%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